금방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가가지고 지금 정신을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삼원색 중에 어제 빨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파랑, 파랑에 예, 대해서. 예. 네. 어, 그럼 파랑 다음에 어떤 컬러일까요? 노랑, 노랑입니다. 여기 노랑이 있는데요. 삼원색 중에 1번 파랑, 2번 노랑, 3번이 이제 땅의 컬러인 빨강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모든 컬러를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컬러가 돌아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삼원색이 중요하죠. 자, 노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제 1차 색인데 하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는데 노랑이 사람의 자리에 있는 컬러예요. 사람은 정신작용이 있어서 인간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예, 인간의 컬러이기 때문에 지식, 뭐 정보에 대한 어떤 욕구들, 또 내가 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 뭐 또 사람은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들, 뭐 즐거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용을 하고 에, 그린의 들판이 그린 속에 들어있던 노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가을이 오면 농부의 마음이 설레요. 아, 이제 고생이 좀 이제 끝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수학에 대한 어떤 기쁨, 설레임, 뭐 이런 것들을 이 노랑이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노랑은 행복을 주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의 컬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 인간의 그 어떤 존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얘기를 한다면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걸 나타내는 컬러가 노랑이다. 그래서 노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인식의 컬러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에 대한 어떤 갈망, 갈증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움의 컬러입니다. 배움의 에너지를 불러주는 컬러가 노랑인 거죠, 이게. 그래서 뭐 먹을 것만 생기면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요새 뭐 먹방이니 뭐 이런 거. 참 인간의 품위를 가장 떨어뜨리는 이 TV 프로가 이 먹방 프로인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먹어 그냥 막 이가 터지게 먹어요. 예,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짓을 하고 살아. 저걸 또 통해서 또 시청률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업의 어떤 그런 그 간교함이 있고 거기에 놀아나는 멍텅구리들이 또 있어요. 또 이게 보면 네. 배우고 익히는 것을 나보다 더 큰 나를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을 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무슨 뭐 이 개돼지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그런 거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 인간의 유장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나중에 지금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이런 그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라고는 존재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을 하죠, 이게. 그에게는 모든 일이 다 시비거리야, 이게. 응? 아, 요즘 정치판이 그렇죠? 그래서 초록의 여름을 지나서 수학의 기쁨을 알려주는 컬러, 이 노랑. 그래서 만족과 기쁨의 컬러가 노랑이다. 그래서
하늘의 에너지가 어때요? 땅에 쏟아지면서, 어? 뭔가 이렇게, 에, 뭐, 어떤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통로의 에너지가 노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참, 아, 그래서 노란색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어떤 지성의 눈. 그걸 통해서 인간은 어디로 가요?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들판이 이제 잘 익어서 수확대가 되면 이제 골드로 가잖아요. 그 골드가 지혜의 컬러예요. 지혜. 그, 어, 제가 그 뭐야 만들어낸 어, 금광경 표지를 제가 골드로 입혔어요. 골드. 그리고 금광경이라는 글자는 빨간색으로 썼어요. 우리는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이 살아있는 동안에, 참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동안에 정말 그 지혜로운 그런 어떤 존재, 그런 의식, 이걸 만나야 돼요. 그런 수학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아니,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에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 돈돈돈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임종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한 생애가 딱 보여, 이게. 미친 거죠, 사실은. 이게. 자, 그 노랑도 이제 아주 진한 노랑도 있지만, 연노랑. 근데 그걸 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연노랑. 페일엘로. 이것은, 지혜로 들어서기 위해서 에고의 문을 통과하는 컬러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설명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예,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연꽃을 탁 든 것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이거든요. 그게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거식입니다. 거식이. 거식이를 알아. 이게.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 과거야. 네, 무구 터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세계적인 대안학교인 발도르프 스쿨을 어, 뭔가 만드는 슈타이너는 교과서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옛날에 예,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그 정말 그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예? 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붙잡고 있나 이게 막 이런 그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과서니까 가르치기는 해야 되겠고 예?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교직에 있을 때 보면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런 것들. 음, 자, 노랑이 설명될 수 있는 과거의 지식에 근거한 두려움의 뭔가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 지식이 발효되어서 깨달음으로 온 그 골드는 그 금빛은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발효되어 가지고 풀려나갈 때 나타나는 컬러다.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몸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랑은 이 상복부거든요. 상복부. 어, 근데 이 상복부에 뭐가 있어요? 태양신경통이 있잖아요. 하복부에는 단전이 있고 어? 단전은 집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 대양신경총은 여기 상복부에 있어요. 배꼽 위에 한 5cm 정도에서 손가락 하나, 엄지손가락 하나 깊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태양신경총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정보화하는 신경
배전판과 같다. 뭐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곡이 발생을 하면 깨달음 이런 거 없어요. 해양신경청이 정화되지 못한 사람. 이게 이제 12지장하고 통하는데 12지장은 고요함의 그런 장기입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 끊임없이 돌아가는. 음, 어제 아니 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적당하게 많이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나하고 와서 며칠 놀아. 어?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스케줄이 꽉 찼대. 놀 시간이 없어.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올라는가? 1,000만 원 준다면 스케줄 고려해야죠. 에, 나를 만나는 것은 1,000만 원의 문제가 아닐 거야. 그렇지. 정신없이 그렇게 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어쩌려고 그래요. 얼굴은 응?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본연의 에너지가. 그래서 내가 또 울렸지. 또 눈물바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찾아오겠대요. 저 인간을 내가 칼을 잘 갈아줘야지.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벼락을 맞아야지. 그 금강경이 벼락경이에요. 벼락경. 응? 그렇죠. 예, 우리 우리말로 읽으면 벼락치듯기라니까 벼락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깨어나지. 무슨 뭐 책 읽어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 이 태아신경층에 왜곡이 발생하면 깨달음은 끝나고 동시에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지극한 기쁨, 네. 네. 뭔가 그 법열의 어떤 그런 기쁨, 내가 하나의 소나무를 정말 내 마음의 벗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거기서 인간의 어떤 품위와 기쁨이 발생하는 거지. 어떤 집에 맛집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뭐 그냥 그 먼 길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참, 외국까지도 가요 이게. 음, 결국 그런 현상들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묶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꼴을 못 봐,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에 뭔가 공감해야 되고 맞장구를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인정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안에 뭔가 내면은 움츠려져 있어요. 움츠려져 있어요. 또,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남이 알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걸 또 이렇게 막 은폐시키려고, 에, 자기 비밀에 스스로 막 그 시달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고백. 응? 그것이 인간관계든지, 뭐 하늘과의 관계든지, 내가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렇습니다. 네. 고백하는 거. 이게 용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근데 끝까지 감추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용기는, 어, 고백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것이 거짓에서 참으로 뭔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죠. 그 용기는. 예. 그런 사람들이 웃고 살고, 뭐 그러는 것이지, 웃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이지.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닌데 하고 막을 수. 그러면 자기는 화가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 인간이 이거 미쳤구만.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나입니다. 더 큰 나예요. 이게. 네. 어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 줌 강의를 했어요. 2시간 했습니다. 아, 근데 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를 100점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뭐 60점. 이따위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에, 참 그런 자기 사슬에 어렸을 때부터 묶어 키운 강아지 같이 사람 꼴이 그래요, 이게. 응? 예, 고양이와 개처럼 자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뿐이지 상대의 눈으로 나를 보는 눈이 멀어 있어요, 다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개고 상대방은 고양이구나. 걔는 고양이한테 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꼬리 흔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개에게 있어서 꼬리 흔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자기 깐은 열심히 어?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럴수록 괴롭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부부 상담하면서 특히 보면 인간의 현실이 고양이 개 수준이야. 고양이 개보다 낫다고 저는 절대 생각이 안 해요. 이렇게 비참하게들 살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노랑이에요. 좀 지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과 진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자, 세 번째, 이제, 1차 세기, 레드가 나오네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빨강을 보면 뭐가 떠오르죠? 선우님, 빨강. 심, 뭐가 심장, 떠올라요? 빨강? 두부 그러셨어요? 예. 빨강 보면 무슨 색이 뭐가 질문 다시. 떠오르냐고. 뭐가 떠올라요? 아, 빨강이요. 글쎄요. 글쎄요, 뭐야, 글쎄요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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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님. 태양. 태양. 네. 또, 심장, 꽃이요. 예? 꽃. 아, 빨간 꽃. 예. 네. 그것뿐이요? 뭐 많은데. 예? 심장, 글쎄요. 심장. 심장? 음. 피? 정렬. 앵두. 빨강에 1차 아마 3등이 있다면 피겠죠. 피. 피, 네? 음. 심장, 왕년에 제가 시화전을 한 거,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에, 학교에서 내가 시화전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네, 그 미대 교수한 친구한테 내 심장을 쥐어짠다면 나오는 그 색깔, 그걸로 천에다가 좀 발라달라. 그리고 그 피가 또 엉기는 그 검정색 있잖아요. 그것도 표현을 해줘. 거기에다가 하얀색 물감으로 내 시를 써줘라. 그래서 학교를 피로 물들이는 그런 시화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 음. 자, 피는 뭔가 열정의 상징입니다. 열정, 뭐 생명력, 뭐 행동.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삶의 물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컬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질적 측면. 음? 네.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뭡니까? 그 열정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그리고 각성시켜주는. 음.
제 소울 컬러가 레드거든요. 그래서 에, 뭔가 자기 직면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레드를 씁니다. 이게 사실은 직선이에요, 그냥 곡선이 아니죠. 예. 또 리더십, 뭐 그런 리더십도 아주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이제 레드입니다. 또 자기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열정적으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게 이제 레드고 또 우리 몸으로 보면은 척추의 가장 아래쪽에 이제 위치를 하죠. 그래서 생존, 뭐 어떤 성적인 그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 레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식과 생존을 나타내겠죠. 근데 문제는 이 레드가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야. 이게. 또 너무 가르치려고 그래. 훈육적인 에너지. 뭐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의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항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의 그 역설, 이것을 잘 뭔가 대처해 가는 것. 이게 인생에서의 배움이겠죠, 이게. 저항을 통해서 치열하게 저항을 하는 그 저항을 통해서 저항하지 않는 지혜를 만나가는 거예요. 항상 들이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 이게 레드의 어떤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건 사랑의 칼로 핑크가 레드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워하지도 못해,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슴에 사랑이 떠나면요, 그 끝난 거예요. 예. 이 불을 잘 간직해야 돼요. 프로메데우스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는 그 불이 그 프로메데우스의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과 열정의 그 불, 이게 신성한 불이죠. 우리가 가슴에서 지켜내야 될 불입니다. 이게 빨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 에너지, 기본 중에 이 기본 에너지가 이 레드다. 이게. 그런데 내 이 레드의 이 빨강의 에너지가 좌절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오늘 화를 냈죠. 네. 화가 불 아닙니까? 불화자예요? 불. 저항하고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이게 다 불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안 되네, 이게. 예? 그래서 좌절하고 아프고 또 그러다 거꾸로졌다가 또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예? 시지프스의 그 돌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런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하루 이렇게 또 꼭대기까지 올렸는가 하면 또 굴러 떨어져가지고 또 다시 또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이제 예, 사는 거죠, 이게. 수행한다는 분들을 보면서 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출가를 했니? 어디 뭐 산에 들어가서 5년 면벽을 했니? 이런 것들. 이건 이건 아니라고 봐요. 명상 수련을 뭐 어떻게 했다는 둥. 여러분 명상이나 이 정신 수련은요 방청소라고 나는 생각해요. 방청소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닦아가지고 방바닥에 구멍이 난 거. 물장판이 구멍이 났대요. 얼마나 닦았는지. 그게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적당히 닦아야지. 막 구멍 나고 구들장까지 그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게 뭐죠, 이게? 음. 영성의 컬러 보라가
블루와 레드의 만남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죠. 이게 하늘만 쳐다보고 평생을 보내버려요. 이게 바보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나의 이상을 실현시켜야죠. 지난번에 그 타로 카드에 매지션 카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매지션. 나는 이 세상에 마법사로 보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내가 와서 살면 이렇게 또 둔갑을 하잖아요. 이게 예, 땅에 풀들을 캐내고 밭을 일구어서 뭔가를 내가 심고 거기에 어떤 열매들이 열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나누고 나도 먹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예? 땅을 위면한 현실 그건 이상과 현실이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영적 성장을 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자, 인간의 치유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허용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허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갔는데 지난번 살던 집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집을 막 예? 폄하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불평만 얘기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막 남편을 갈구는 사람.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게 집을 지옥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음? 감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삶의 만족을 찾아가는 거. 어? 내가 이사한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지. 지난번에 살던 집을 비교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는 걸 보면 참 또 저 사람 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빨강이라는 컬러를 요약을 하자면 행동. 빨강은 행동하는 에너지잖아요. doing. 행동할 때 인간은 존재가 있는 거죠. 중환자실에 가서 저 뭐야 호스 끼고 호스도 뭐 팔에다만 끼는 게 아니고 막 코에다도 끼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이게? 네. 건강한 행동. 그게 레드의 과제겠죠 이게.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팔은 미래를 지금으로 당기고 팔은 과거를 현재로 당겨요.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에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네. 이런 과제를 삼원색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자, 삼원색은 모든 컬러의 처음과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기도 해요. 삼원색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상징하고 있어요. 움켜쥐고자 하는 빨강, 때를 아는 지혜를 따라서 만족할 줄 아는 노랑, 하늘처럼 일체를 비움으로써 평화를 노리는 화랑의 주제.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조견표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많이 보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어디가 내가 지금 부족한가? 이걸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빨강의 치열함이 부족한지 아니면 너무 넘쳐서 넘쳐서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지금 뭐 나대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리고 내 삶에 즐거움이 없는 것 같다. 왜? 만족할 줄 모르면 없죠, 이게. 이 발바닥만 적셔도 나는 참 감사하고, 좋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요즘에 미친 짓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구나. 그런 또 한 것을 통해서, 또 한 수 배웠잖아요. 그런 나를 또 내가 뭐 웃어주고, 내가 나한테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이게 잘, 딱한 이게 삼각형으로 조율이 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